매년 새롭게 측정되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이번에는 1%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되는 이자율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새학년 새학기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는 연방 스튜던트 론, 즉 학자금 융자의 이자율이 내달 1일부터 학부와 대학원, 학부모 대상 일제히 1%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연방 스튜던트 론인 다이렉트 스태포드 론은 학부생의 경우 2.75%에서 3.73%로 오르고 대학원생은 이자율이 4.30%에서 5.28%로 오릅니다. 학부모들도 신청할 수 있는 플러스 론의 경우 5.30%에서 6.28%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현재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미 받은 스튜던트 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조치로 9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0% 제로금리가 유지되며 상환 동안 유예됩니다. 그렇지만 10월부터는 상환 유예가 끝나 매달 상환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론은 현재 4,500만 명이 무려 1조 7천억 달러를 융자받고 있어 주택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학자금 융자 빚을 1만 달러 또는 5만 달러 탕감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 이란과 핵 합의를 멈춘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은 미국이 중동 지역의 국가와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today we're going to be discussing a broad range of challenges, including Iran. What I can say to you, Iran will never get a nuclear weapon on my watch, as they say.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필요한 경우엔 이란 핵시설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핵 문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가 지난 월요일부터 프리오픈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로 행사가 시작된 지 7일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사를 모두 참여한 한 부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원래 플로리다에 한 16년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 만 9년을 지내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심원섭이고요. 근데 이렇게 재밌고 좋은 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7일째 나왔나요?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네. 조이너스 데이케어에서는 평소에 밖을 나가시길 꺼려했던 시니어들도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프리오픈 행사에서는 체조, 뉴스, 빙고 게임, 노래방, 노래교실 등 시니어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건행체조가 아주 좋았어요. 집에 가서도 내가 그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바운스 하는 게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음식도 마음에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넓고 아주 새로이 깨끗이 단장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 심희순 씨는 평소에 바깥 활동을 꺼려했던 남편이 조이너스 데이케어에 오면서 밝고 활발해졌다며 좋은 곳을 찾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66년도 5월 12일 날 출국을 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나올 겁니다. 아버님은 다른 데 가자 그러지만 안 나오세요. 집에서 쉬시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 하시는데 여기는 한 번 오시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여기 오시려고. 매일 8시면 일어나셨는데
지금 6시면 기상을 하세요. 가시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도 좋아요. 심희순 씨는 봉사에 동참하고 싶다며 7월 6일 참석자들 모두에게 떡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조이너스 데이케어는 7월 6일부터 정식 오픈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등록과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오픈 행사는 7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플로리다주 고층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29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방문에 동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참사 8일째에 이뤄지는 셈입니다. 24일 새벽 발생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로 지금까지 11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6일째인 이날도 생존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회 맞는 것보다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각각 2회 접종 효과를 비교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체 반응은 화이자 2회가 가장 컸고 면역세포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화이자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다만 이번 결과가 동일 백신 접종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꿀 근거가 될 정도로 규모가 크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과 캐나다에서 열돔 현상으로 인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 오레건주 포틀랜드는 이날 80여 년 만에 최고 기온인 화씨 116도까지 치솟았고 워싱턴주 시애틀은 107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들 지역은 보통 온화한 기후 지역이어서 냉방시설이 없는 집이 많습니다. 전례 없는 불볕더위에 미 북서부 주요 도시에선 에어컨과 선풍기가 매진되고 매장에서는 생수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